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이데일리 금융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나눈 유가 증권입니다. 여기서 유가란 가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증권은 권리를 담은 증서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기업의 소유권을 담은 권리 증서라는 뜻입니다. 이 기업의 소유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종잣돈입니다. 기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제로부터 시작하기는 어렵죠. 제로도 사야 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에 필요한 종잣돈을 낸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요. 낸 돈의 비율만큼 중요한 경영사안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주주로서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기업의 이익을 배분할 때도 먼저 배분을 받곤 합니다. 이런 주식회사의 이점은 실패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주주들이 나눠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설사 망한다고 해도 내가 출자금을 낸 돈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니까 보다 공격적으로 이윤 추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상장사와 비상장사입니다.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분류고요. 상장사는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가서 사고 팔리는 것이고, 비상장은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비상장사 주식을 사려면 장외거래 시장에 사거나 그 기업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사야 합니다. 공개된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지분 일부를 팔아 현금화할 수가 있어요. 이곳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은 매도와 매수, 호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주식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혹은 팔기 위해 가격을 부르는 걸 호가라고 합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식 가격은 오르게 되고요. 주식 가격을 발행 주식 수만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한 지표가 됩니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발행된 주식의 총수에서 주식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이론상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 주식을 몽땅 살 수가 있어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비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뢰하기도 해요. 그러면 미래 이 기업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지 예상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기업 가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투자를 하거나 인수할 때입니다. 투자나 인수나 모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 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기업 가치는 측정하기 나름입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고요. 순이익과 비교해 기업 가치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이익을 1,000억 원을 내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의 주식수를 전부 합한 시가총액이 1조 원이라고 하면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0이 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매해 버는 순이익을 10년 정도 모으면 그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 PER도 시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혹자는 PER을 20을 기준선으로 놓고 그 이상 고평가된 것이다. 그러면 그 이하면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구분해야 하는 게 PER을 구성하는 주가와 순이익은 매 순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를 갖고 비교한다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의 PER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의 PER이 80인데 네이버의 PER이 50이라면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실제 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나눠 쪼갠 증권입니다. 만약 기업 가치가 1억 원인데 이 기업의 보통주를 5천만 원치 갖고 있다면 5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됩니다. 보통주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기업 경영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각 보통주마다 차등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선 차등을 줍니다. 같은 보통주라도 창업주가 갖는 주식의 경영권 가치가 일반 보통주보다 몇 배 더 큰 것이죠. 보통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큰 기업으로 갈수록
창업자의 지분 희석이 됩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네이버 주식을 3%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액수라고 해도 매우 적은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런 소규모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선주는 배당이 우선해줍니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게 되어 있고요. 상장된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식은 어디서 언제 나왔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60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동인도 회사가 그 시초라고 합니다. 항해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분산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내놓고 판 것입니다. 인쇄기술의 발달과 신문 잡지의 등장은 주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시장에 직접 나가거나 중개인의 매수를 요청하는 형태였고요. 이후 주식 거래는 객장으로 직접 나가거나 단골 증권사가 있으면 전화로 매수와 매도를 예약하는 식이 됐습니다. 이랬던 거래 과정이 극적으로 편려진 때는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HTS라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2000년대에는 오프라인 증권사 없이 HTS로만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요. 회사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비율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명회사는 회사에 출자한 사람들이 채무 변제 책임도 공동으로 집니다. 특징은 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1인에서 2인 소기업이 많습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원은 단순하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뜻합니다. 회사 경영은 무한책임 사원이 맡고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에 대한 이익을 배당받습니다. 즉 회사 경영을 맡은 사장이 출자도 하고 이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고 다른 사원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되겠죠. 이들은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구조가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을 낸 사원들이 조합처럼 모두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회사의 소유와 분리가 된 형태이고 자본금을 낸 사원들이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식회사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이사들이 합니다. 유한회사까지는 경영진이 곧 사원들이고 주주들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경영진과 주주들이 별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쪼갠 유가증권입니다. 주가에서 발행한 주식수를 전부 합치면 시가총액이 되고 이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모바일의 발달과 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한 불신, 저금리 등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코스피 3000선 돌파로 이어졌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